자, 반갑습니다. 상가의 진심인 남자 상남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경매 상가 검토하시면서 신건 알아보고 어떤 물건들을 관심 물건 장바구니에 담아놔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었고요. 자, 나만의 기준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셨다면 그 모든 물건들을 임장을 다녀올 수 없으니 그 중에서도 한 번 더 필터링을 거쳐 손품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 임장 가서 확인만 할 수 있게끔 관심 물건에 담아놓은 것들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지난 시간에 봤었던 신건 중에 관심 물건 3개 담아놨었죠. 그러면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 기흥의 4층에 학원 건물에 있는 23평짜리 윤 선생 학원 자리가 경매로 나왔어요. 자,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에 가장 처음 할 것은 지도입니다. 지도 분석, 입지 분석이에요. 입지가 괜찮은지, 공실이 날 것 같은지, 자, 주변 상가보다 내 상가의 위치가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학교가 동남쪽으로 3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아무래도 횡단보도와 가깝고 학교랑 마주보고 있는 전면 쪽 상가들이 조금 더 학원으로서의 가치가, 근린 상가로서의 가치가 뛰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전면 라인이 좋을 텐데, 자, 아쉽게도 경매 물건은 측면입니다. 자, 측면. 찾아가야 되는 자리, 동선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요 라인이 상가가 좋아 보이는데 경매 상가는 여기다 보니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찾아가야 되고요. 자, 이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찾아와야 되는 안 좋은 자리입니다. 맞죠? 자, 안 좋은 자리예요. 자, 그러면 요쪽을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배후 세대는 얼마나 있나 봤더니 왼쪽 위에 보라 삼성 레미안 아파트 370세대 이게 다네요. 자, 이게 답니다. 자, 위에 봤더니 또 있긴 하네요. 보라마을 현대 모닝 사이드 아파트 771세대. 자, 하지만 위쪽에도 상가 건물들이 또 있습니다. 지적 편집도를 클릭해보면 상업지역은 아니네요. 자, 하지만 상가 건물들이 있어요. 자, 어떤 형태인지 구경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상가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군요. 그렇다면 자, 여기 770세대 분들은 여기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자, 이분들도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이쪽으로 좀 더 많이 다니시지 않을까, 상가를 이용하려면요. 자, 그러면 아래쪽은 학원 내지는 병원 그런 것들만 이용하러 오실 것 같은데 로드뷰를 한번 보죠. 요 분들이 사용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입지가 별로예요. 전면 쪽이 훨씬 좋습니다. 자, 횡단보도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껴있는 건물. 자, 더군다나 왼쪽에는 신축 건물이 들어서 있고 로드뷰 상으로는 22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자, 병원으로 좀 세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약국, 병원, 임대, 매매 자, 전체 다 공실로 로드뷰 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옆에 나대지가 또 있어요. 자, 여기도 나중에 건물이 추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도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라는 말은 우리 경매 물건이 입지가 안 좋습니다. 4층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뷰는 좋겠지만 자, 이쪽 편에 어떤 아파트라든지 주거단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상가를 직접적으로 보고 이용해주러 오실 텐데 그게 없습니다. 자, 그냥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뷰 말고 사실상 좋은 거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요 아래쪽 아파트는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오피스텔 건물들과 요 학교 뒤로 빠져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전면 쪽 근린 상가를 이용하실 겁니다. 그쵸? 여기 먼저 쭉 이용하시고 조금 더 걸어 들어와서 찾아갈 수 있는 업종, 찾아갈 수 있는 자리에 경매 물건이 있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지도상으로 봤을 때 입지가 이 동네에서도 가장 안 좋습니다. 자, 뒷골목도 있는데 뒤에서도 한번 보죠. 뒤에서 봤더니 그냥 주차만 이용하러 다니는 뒷골목 같아요. 어떤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건물의 뒤편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차장 출입구만 있으니 불법 주정차와 주차를 활용하러 다니는 뒷골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면 쪽에 있는 상가들은 다 임차들이 차 있는지 한번 또 볼 필요성이 있죠. 쭉 둘러보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부터 여기 모퉁이에 있는 상가부터요. 자, 병원들 보이고 학원, 한의원. 자, 옆에 건물 마찬가지로 1층에 공실 안 보이고요. 학원들로 들어와 있고 꼭대기층은 교회. 옆에 건물들 마찬가지. 학원, 건물, 치과, 병원. 자, 공실 하나 있고요. 미용실, 약국, 줄넘기 이런 식으로 아파트 분들이 이쪽에서 다들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빵집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상가 건물이 전면 쪽에만 하나, 둘, 셋,
네, 5개 정도가 되거든요. 자, 밑에 아파트가 대단지가 아니었어요. 400세대, 500세대, 300세대 요렇게 되어 있다 보니 요 상가들의 임대료가 그렇게 비쌀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저희 경매 물건은 좀 더 저렴하게 임차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기존의 학원으로 썼었지만 현재는 공실이다. 자, 이렇게까지 입지 확인을 했죠. 제일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엔 바로 임대료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임대료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요. 기흥구 보라동입니다. 상가 찍고, 자, 지상층으로 찍고요. 월세 찍고, 자, 동네가 여기였죠. 오, 자, 보세요. 일단 희소식. 경매 물건 말고 그 옆에 신축 건물이 있었는데 그 신축 건물에만 현재 7개의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고, 자, 나머지는 공실이 없는지 또는 등록을 안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매물이 없습니다. 자, 매물이 보이지 않고 전체로 해서 볼까요? 전체로 해서 봐도 마찬가지 매물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4층이니까 지상층으로 해놓고요. 자, 우리 물건보다 옆에 신축 물건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비슷비슷하죠.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물건도 찾아가야 되는 자리고, 사이드 측에 있는 잘 보이지도 않는, 눈에 띄지 않는 상가이고, 옆에 있는 신축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신축 건물은 경매 물건보다는 임대료가 더 비쌀 거예요. 왜냐면 건축비가 비싸기 때문에, 분양 받으신 분들의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감당해야 된다면 최소한의 월세가 세팅이 되어야만 이자를 감당 가능하고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월세가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월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층. 자, 동일 매물 묶기 5개로 줄여주고요. 자, 3층에 하나, 둘, 셋. 다 같은 매물입니다. 자, 같은 매물로 보여요. 자, 임대료 확인하실 때는 전용 면적 나누기 월세입니다. 계산기를 켜고요. 월세가 400만 원이래요. 나누기 89평, 평당 45,000원. 자, 또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은 매물이고요. 77평이면 조금 더 비싸네요. 89평짜리랑 77평짜리가 있었습니다. 월세는 똑같이 400이에요. 나누기 77.68. 자, 51,000, 51,000원 정도요. 자, 현재 매물이 2개밖에 없고 45,000원 그리고 51,000 이렇게 2개를 확인했으니 임장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전면보다는 싸야 될 거고요. 옆에 물건보다도 더 저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전면 자리가 더 좋았으니까 얘네들이 더 비싸야 맞는 거고, 현재 매물 등록되어 있는 요 신축 상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신축이기 때문에 우리 경매 물건보다는 당연히 더 비싸야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최저가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네이버 매물에서 월세를 확인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매물 등록된 게 없기 때문에 전화 임장으로 또는 현장 임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실한 임차료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임대료는 가서 확인한다 치더라도 가격, 우리 물건의 가격은 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냐? 디스코를 들어가시고요. 주소 복사 붙여넣기. 자,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여기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거래된 시세를 보는데 필터에서요, 상가나 사무실로 찍으시고 매물 혹시 등록되어 있는 게 있는지 켜놓으시고, 경매 진행 중인 거 켜놓으시고. 자, 실거래가가 되게 중요한데 기간을 최소한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자, 22년 또는 21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필터링을 저장하시고 보면 좋은데요. 자, 전면 쪽에 50제곱미터랑 59제곱미터가 각각 거래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위에 층을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1층이네요. 자, 1층밖에 없어요. 자, 거래된 매물 자체가 없는데요. 이러면 또 애매해졌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원래는 여기 층수랑 전용 면적 단가를 확인하셔서 경매 물건 가격이랑 비교를 해서 입찰가를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1층밖에 거래된 게 없네요. 자, 일단 설명은 이해하셨죠? 디스코로 들어가셔서 그 주변에 건물 거래된 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확인할 때 기준은 전용 면적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자, 1층의 경우 1,000만원, 1,100만원 수준으로 거래가 됐었고, 마찬가지 옆에 건물도 전용 면적당 단가를 보시면 900만원대에 거래가 된 사실이 찍혀 있어요. 자, 작년입니다. 22년 3월달, 옆에 건물은 22년 5월달 비슷한 시기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10평짜리가 3억 2천, 조금 더 작은 8평 내외가 2억 3천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자, 그럼 요 2번 물건은 바로 확인이 되네요. 2번 물건 같은 경우 1층이잖아요. 자, 1층. 위치는 똑같은 건물이었고요. 자, 아까 디스코에서 확인하셨듯이 9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럼 얘를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거는 900만원짜리보다 입지가 더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약 한 850만원으로 잡아볼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격적일 수 있죠. 850만원 전용 면적당 가격이에요. 곱하기 우리 경매 물건은 11.69평. 자, 요렇게 계산했더니 1억이 채 되지 않아요. 9,930만원. 자, 현재 가격은 4억 5천. 감정가가 4억 5천이었어요. 하지만 1년 전에 거래된 조금 더 좋았던 자리의 상가가 전용 면적당 900만원대에 거래가 됐던 사례를 비교해봤을 때 절대적으로 비쌉니다. 엄청 비싼 거죠. 자,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4층 물건, 전면 쪽보다도 입지가 빠지는 4층 물건은 임차료도 확인이 안 되고, 자, 옆에 거는 비교할 수 없죠. 새 건물이기 때문에 평당 45,000원, 5만원짜리가 있던 거는 참고 정도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거래가 거래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손품으로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에서 조사를 하셔야 되고, 1층 물건에 같은 경우 실거래가 찍혀 있으니 이걸 토대로 비교로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작년에 전용 면적당 910만원에 거래가 됐으니 우리 물건은 조금 더 안 좋아서 850만원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경매 물건은 1억이 채 되지 않더라. 자, 요렇게 기준을 세우시고 이제 임장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어때요? 참 쉽죠?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 쉽습니다. 손품으로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임장 가셔서 현장에서 체크해야 될 것들을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확인만 딱딱딱 하시면 완벽한 물건의 임장 보고서까지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손품을 마치고 관심 물건에 손품 팔았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면 되죠. 자, 좀 더 좋은 자리가 작년 평당, 전용 평당이죠? 910만원 거래가 됨. 그쵸? 경매 물건 입지가 좀 더 안 좋았으니 850 적정한 가격인지 확인. 그쵸?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더 중요하고 설명드릴 게 더 많은데요.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고, 이렇게까지 손품을 쫙 팔고 가는 거예요. 엄청 쉽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려우시면 2번, 3번 반복해서 천천히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는 거고요. 요 부평 물건은 유치권이 있었으니까 논외로 빼놓고, 자, 하나 더 있었잖아요. 자, 마사지 가게. 요거까지 한번 더 해보죠.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뭐 본다고요? 지도요. 지도. 2층에 36평짜리 지도를 탁 봤더니 주변에 다 상가들이 있고 초역세권이었고, 주변에 배우 세대가 길 건너편 1번 출구 쪽에 엄청 많았습니다. 자, 이분들이 사용할 상업지역은 어디냐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 안타깝지만 중간에 여기 다이소와 수협 메가박스 있는 쪽에도 상가가 굉장히 많고요. 자, 그리고 이쪽 라인, 자, 1번 출구 쪽에도 나루공원 옆에 상가들이 많았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물건은 배우 세대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쵸? 자,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이쪽 상가보다는 당연히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월세도 조금 더 저렴해야 맞고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게 빠져야 맞다. 자, 1차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 배우 세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그어봤을 때 배우 세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쪽 아래쪽은 소래포구, 자, 회센터 때문에 완전 다른 테마형 상권이 또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상가가 좋은 점은 딱 하나네요. 소래포구 초역세권이라는 점. 그쵸? 여기에 또 이용할 수 있는 업종들의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왜냐면 배우 세대가 부족하고 아래쪽에는 테마형 어시장이 있고, 그러면 우리 쪽에는 어떤 게 들어와야 좋을까? 자, 로드뷰를 통해서 쭉 확인을 해봅니다. 자, 치과, 의원, 피트니스, 요양원, 골프존, 평범한 것들이 들어와 있고, 사무실, 보험사, 자, 롯데리아, 우리 건물이에요. 자, 병원도 있습니다. 마사지. 자, 생뚱맞게 우리 것만 마사지가 딱 들어와 있는데, 얘네가 나가면 뭐가 좋을까요? 36평짜리.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건너편보다는 좋진 않지만, 그래도 로드뷰상 보면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다. 임대 문의 현수막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고요. 바로 옆에 건물들은 오피스텔과 호텔, 자, 모텔들이 주르륵 들어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실률이 될 것 같습니다. 공실률. 자, 공실이 얼마나 있는지. 공실 없이 잘 들어와 있다면 우리 거는 업종의 고민이 좀 줄어드는 거죠. 자연 공실만 있을 때에는 적정한 임대료만 계산이 된다고 했을 때 임대차가 금방 맞춰질 것이니까요. 초욕세권이니까 사무실, 공유오피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평수가 조금 애매하네요. 36평. 그냥 생각 같아서는 이 마사지에서 그냥 재계약하고 쭉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월세. 이 월세가 진짜 가격이 맞는지, 현재 시세가 맞는지를 두 번째로 검토를 하셔야죠.
자, 지도 분석은 끝났고 동선도 역시나 좋지 않았어요. 횡단보도가 바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도로 마찬가지로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일방통행 도로.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차가 요렇게 와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가 요렇게 와서 여기 유턴을 통한 다음에 우리 물건을 지나치기 전에 요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차량 동선도 안 도와주네요. 자,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좋은 거는 꼴랑 하나 역세권에 있다. 요 정도 위치, 입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주변에 공실이 많다면 낙찰받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도로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중요했던 거 월세 확인 바로 들어가 보죠. 자, 남동구 논현동 클릭, 상가 클릭. 자, 1층 제외 똑같이 월세 지상층으로 놓고 소래포구 바로 옆에 오! 경매 물건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4층에 PC방이 지금 영업이 안 되는지 어쨌는지 나왔어요. 자, 요거는 비교할 수 있죠. 왜냐면 경매 물건은 2층이니까 자, 4층보다는 조금 더 비싸야 맞는 거고요. 전면 쪽에 간판 자리가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4층보다는 월세가 비싸야 맞습니다. 자, 4층 거 계산해보면 65평에 200만원입니다. 비싸지 않네요. 예상처럼. 200만원 나누기 65평. 자, 평당 3만원 나왔습니다. 평당 3만원. 자, 우리 거 2층이니까 한 4만원 정도로 잡으면 좀 괜찮을까요? 여기 옆에 일방통행 자리에 있는 건물에 물건이 4개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보죠. 똑같이 2층을 한번 좀 보고 자, 현재 공실이네요. 공실 상가가 200 나누기 33평. 자, 6만원 나왔습니다. 자, 4층에도 매물이 있는데요. 요것도 보시죠. 300만원요. 300 나누기 55평. 54,000원. 오. 자, 2층에 6만원, 4층에 54,000원. 우리 거는 4층에 3만원. 한 4만원이면 조금 무난할 것 같아요. 그쵸? 자, 바로 옆에 걸로 비교를 해봤을 때 4만원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을 했으니 36.32 곱하기 4만원은 145만원. 현재 170이잖아요. 조금은 고평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 의심을 한번 해보고 170만원? 자, 역계산을 한번 해보면 나누기 36.3 46,000원. 그렇게 또 높은 가격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왜냐면 옆에 건물이 6만원이었으니까 같은 층에. 자, 옆에 건물보다는 떨어지지만 자, 4만원이면 어쩌면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을 수도 있겠다. 4만원에서 현재 가격 46,000원 요 정도 사이가 되겠구나. 요렇게까지 손품을 팔고 가서 확인만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물건과 마찬가지로 요 임대차 가격 말고 실질 가격, 전용 평당 가격을 또 확인해 보면 되죠. 알려드린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소 복사, 붙여넣기. 자, 현재 경매 물건 중인 거 표기가 되어 있고 옆에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보시죠. 자, 21년도에 1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패스. 자, 또 옆에 건물이 있는데 3층이 21년도 12월 달. 아, 요게 평당 220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220만원 거래 메모해 놓고 뒤에 것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안 좋은 자리인데 몇 층 몇 호가 거래되어 있는지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네요. 자, 그럼 패스. 자, 5층에 22년도에 거래가 된 게 있는데 주변에요. 자리가 안 좋죠? 150만원. 입지가 안 좋았던 곳이 150만원. 자, 입지가 저희 거랑 같거나 조금 더 좋았던 곳이 전용 평당 219만원. 220만원 정도로 메모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은 220만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손해보는 가격은 아니다 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220만원 곱하기요. 전용 면적이었죠? 36.32평 했더니 오우 뭐야 너무 싼데? 자, 실거래가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자, 상가는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먹통 상가가 이 가격에 거래가 됐는지 측면 사이드 사무실로 썼던 거 조만한 게 평당 220에 거래가 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현재 드러나 있는 단순 가격으로만 비교했을 때 이 상가의 가격은 약 8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자, 대로변이고 간판 자리도 우수하고 월세가 170 또는 150 정도가 가능한 것 같은데 1억이 안 된다. 조금 말이 안 될 수 있으니 실거래가로 비교하기에는 이 물건의 경우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죠? 하지만 한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전용 면적당 22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임장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사장님, 여기 평당 얼마에 거래가 되나요? 사장님께서 만약에 분양 면적당 계산하신다. 그럼 요렇게 보시고 1층의 경우 공급 면적당이 분양 면적당이에요. 분양 면적당 540만 원. 자, 이렇게 보시고
70만원, 130만원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가서 여쭤보시면 대화가 됩니다. 자, 더 안쪽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전용 면적 470만원에도 거래가 된 게 있네요. 하지만 나머지 물건들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지도에서 확인했듯이 동네 가격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전용 면적 150만원, 분양 면적 90만원, 엄청 싸죠? 자, 안에 박혀있는 건 마찬가지로 분양 면적 105만원, 전용 면적 184만원. 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거 아무리 많이 쳐줘봐야 300이잖아요, 300. 그쵸? 300만원 곱하기 36.32평. 이렇게만 해도 1억 10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가서 임장을 하시면 진짜 수월하게 임장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가치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검색을 해보지 않고 손품 팔지 않고 갔을 때 임장하는 거랑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한번 임대차 가격도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거래된 면적당 가격을 확인하고 임장을 갔을 때 엄청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가격이니까요. 그쵸? 결국에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손품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임장 가시면 제가 장담컨대 최소한 실패는 안 하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자, 그 외에 어떤 업종이 좋은지, 그리고 마사지가 나가면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건물 관리 상태라든지 공용 부분, 자, 관리비, 주차장, 간판 자리, 건물의 하자, 이런 것들은 현장의 임장 체크리스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매일매일 신건을 검색한다. 그쵸? 관심 물건에 담아두고, 두 번째로는 물건을 빠르게 손품을 통해서 기준점을 세우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손품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임장인데, 임장에서는 확인만 하는 작업을 갖는 겁니다. 엄청 쉽죠? 쉽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면 되게 쉬워요. 매일매일 신건을 30분, 길어야, 진짜 길어야 1시간 안에 다 검토를 마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쁜 물건들 장바구니에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